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표준 모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QED, 즉 양자 전기역학과 그 다음에 이 유원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게이지 이론이 뭔지 궁금하시죠? 게이지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표준 모형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이론인데, 근데 아직도 이 게이지 이론이 뭔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뭐 유튜브 영상들을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된 영상이 잘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게이지 이론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그 목소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표준 모형 스탠다드 모델은 현재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물리학 이론 체계입니다. 현재 한 5% 정도 물질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나머지 95%이 중에 한 70% 이상이 이제 암흑 에너지, 즉 다크 에너지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제 암흑 물질, 즉 다크 메타라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우주는 이 전체 그 에너지 스케일로 따지면 한 5% 정도의 에너지만을 이해하고 있는 셈이지만, 아무튼 이 다크 에너지와 다크 메타는 현재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데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체계가 이 스탠다드 모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크게 이제 게이지 대칭 이론입니다. 근데 어떤 게이지 대칭이냐면은 U1, SU2, SU3가 이렇게 서로 곱해진 형태의 이런 형태의 이제 게이지 대칭 이론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U라는 건 이제 유니타리 그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이라고 해서 어떤 집합 군론을 얘기를 할 때 이 유니타리라는 그런 군이 있고, S는 이 스페셜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스페셜 포스가 아니라 스페셜 유니타리, 유니타리 그룹 중에 아주 이제 특별한 거다. 뭐가 특별하냐면은 보통 이런 군은 우리가 그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유니타리 그룹은 이제 유니타리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래서 유니타리라는 게 선형대 수학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행렬에 이제 이걸 행렬로 표현할 때 대거를 한, 즉 대가 연선을 한 게 그거에 이제 인버스와 같으면은, 역행렬하고 같으면 이걸 우리가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좌표 변환을 나타내는 행렬들, 우리가 좌표 변환을 이렇게 x, y 축을 세타만큼 뒤틀었을 때 새로운 축이 x 프라임, y 프라임 축이 있다고 하면은 요 x 프라임, y 프라임과 x, y 축과의 어떤 관계가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좌표 변환 행렬이 있죠. 그래서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유니타리 행렬에 이제 해당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니타리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SU2라는 게 있고 SU3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SU3는 요 그룹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 제너레이터가 세 개가 있고, SU2는 세 개가 있고, SU3는 이제 8개까지 이제 가능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수학, 군론에서 나오는 이 수학인데, 그 수학의 결과가 바로 또 현재 그 실제 물리 세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유원 그룹의 하나의 제너레이터가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포톤에 해당하고요. 포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SU2 그룹의 이 세 개의 제너레이터가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과 그다음 Z 보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SU3에 해당하는 8개의 제너레이터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이건 이제 글루온을 의미합니다. 근데 글루온이 여기서는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칼라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색깔이 이제 RGB, 세 가지 색깔을 이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코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크참,
쿼크도 이제 1세대 쿼크, 2세대 쿼크, 3세대 쿼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업, 다운, charm, strange, top, bottom 쿼크가 있는데 6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에마다 이제 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실제로 컬러는 아니지만 이 우리가 이름을 컬러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상당히 이제 유사한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그 물리학이 이제 QCD라고 해서 퀀텀 크로모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요건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번 강의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요 유원 그룹에 대해서 즉 여기 해당하는 게 이제 바로 이 포톤이 되죠. 이 광자와 그다음에 이런 쿼크 혹은 렙톤들 간의 이런 상호작용을 우리가 기술할 때는 이 유원 시미트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쿼크라고 하고 이제 가벼운 원소들 우리가 렙톤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게 다 이쪽은 다 스핀이 2분의 1이죠. 스핀이 2분의 1은 페르미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스핀이 1인 이런 것들 우리가 그 게이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이지 보존. 그래서 게이지 이론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게이지 보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속하지 않는 힉스 보존이라는 게 있죠. 이 힉스 보존은 이 게이지 보존들 간에 여기 글루온은 보면 질량이 없죠. 질량이 없고 글루온과 포톤 질량이 없는데 이거 W 보존과 G 보존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80GeV와 90GeV. 그래서 얘네들은 왜 질량을 가지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힉스 보존이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판테니어스 시미트리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이 힉스 메커니즘으로 이 그 G 보존과 W 보존은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포톤과 글루온은 이제 질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 포톤과 W 플러스 마이너스 G 보존을 우리가 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SU2와 U1 게이지로 통합을 하고 글루온까지 통합을 한 게 바로 이제 SU3까지 포함한 이 게이지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 종류의 힘이 다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이게 이제 힘이 달라진 것들은 이제 우주의 초기에는 같은 힘이었다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대칭성이 깨짐에 따라서 이런 힘들이 이제 생겨났다. 그렇게 보는 게 이 스탠다드 모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쿼크라는 단어는 이 머레이 겔만이 붙인 용어인데 이게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이제 피네간스 웨이크라는 이 소설에서 이제 나오는 그 구절을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이제 형성하는 그런 건데 Three quacks for Buster Mark 해서 Sure he hasn't got much of the bark 이런 그 운율이 있죠. Mark, bark, mark 이런 lark, stark 이런 식으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쿼크라고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의미는 없고 이제 이 three quack 항상 갈매기가 꽥꽥꽥 세 번 운다. 이제 그걸 이제 three quack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쿼크 모델에서 항상 이제 쿼크가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RGB의 이걸 이용해서 이제 네트로 이제 백색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그 세 개의 쿼크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걸 형성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상당히 이제 적절한 그런 네이밍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QE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이제 퀀텀 일렉트로다이나믹스를 의미하고 현재 이제 물리학 어떤 이론 체계 중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파인만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그 리차드 파인만과 도모나가 시니치로 그다음에 그 슈빙거 이 세 사람이 이제 거의 독립적으로 이제 협업을 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견한 이론인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그 양자 장론에서부터 이제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어떤 그 쿨롬 힘을 주고받죠. 그래서 R 제곱분의 뭐 K 곱하기 뭐 전하량의 제곱 이런 형태의 어떤
쿨롬 힘이 이제 작용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양자 장론에서는 이 전자가 끊임없이 이런 가상의 버추얼 포톤을 만들고 또 만들고 흡수하고 합니다. 얘도 만들고 흡수하고 해가지고 이 사이에 어떤 그 가상의 광자가 서로 교환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광자를 방출하고 여기서는 흡수하면은 그게 하나의 그 에너지를 이제 흡수하는 게 되니까 이제 운동량이 전달될 거고 그게 이제 어떤 힘의 형태로 이제 이걸 전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더 정량적으로 그 해석하기 좋게 만든 게 이제 파이만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뭐 시간축으로 보면은 즉 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나가는 경우고 이쪽도 이제 전자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인데 둘 사이에 이제 이 포톤이 그 가상 포톤, 버추얼 포톤이 이렇게 매게 된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을 이쪽을 잡아도 되고 이쪽으로 잡으면 이게 뱅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만 다이어그램을 적절히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QED와 게이지 이론이, 즉 유언 게이지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어떤 단순한 상황, 즉 여기서 이제 전자 이렇게 오면 이 전자를 의미하고요, 엘렉트론이고 이게 지금 시간축인데 시간축을 거슬러 가면 이건 양전자를 의미합니다. 전자의 이제 반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프사이 바라는 건 이제 반입자의 어떤 그 반입자를 나타내는 그런 양이고 반입자의 어떤 필드라고 보고 이건 입자의 필드를 전자의 필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만나서 이 쌍소멸돼서 이제 빛을 내놓는 거죠. 광장을 내놓는 경우 즉 쌍소멸 페어 애널라이션을 이제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쌍소멸 상황에서 요거는 이제 이 빛은 광자는 우리가 그 벡터 포텐셜이라는 A라고 하는 요 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뭐 다른 말로 이제 포톤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서로 이제 만나는 점을 갈라지는 점 우리가 볼텍스라고 얘기하는데 요 볼텍스에서 어떤 그 힘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즉 전자와 어떤 이 광자 간 힘을 주고받는 건데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게 여기 IE 감마 뮤라는 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그 전자기장, 즉 이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한 라글랑지안 덴시티를 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즉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에 F mu F nu 마이너스 J mu M u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 F mu라는 건 이제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 텐서를 의미합니다. EM 필드 텐서를 의미하고 J는 이제 전류 밀도, 4차원 전류 밀도, 4차원 그 EM 그 필드 즉 벡터 포텐셜이 됩니다. 요걸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전 강의를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요. 제가 이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코베리언트 일렉트로 다이내믹스라 해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이제 컴패터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공변 전자기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용어가 J뮤가 이제 C로 J1, 2, 3 이런 식으로 4차원 전류로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0차원은 시간을 의미하고 시간축 이건 X축, Y축, Z축을 의미하고 0차원 전류는 바로 이제 이 전류 밀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0차원의 어떤 이 전자기 필드는 0차원은 이제 그 스칼라 포텐셜, 전기 포텐셜이 되고 그 다음에 1, 2, 3차원 X, Y, Z 축으로는 이게 벡터 포텐셜, 즉 자기장의 그 차원이 자기장 값을 주는 벡터 포텐셜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델 뮤, J 뮤가 0이 되는 이게 우리가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연속 방정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차지 컨저베이션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유언 대칭을 얘기를 할 때 이 결과적으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하면은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바꾸지 않는 그런 대칭을 얘기를 합니다. 즉 라그랑지안을 변화시키지 않는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대칭에는 항상 그 결과로서
우리가 보존되는 양이 필요하거든요. 그 보존되는 양이 뭐가 되냐면은 이 전하가 됩니다. 전하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차지 컨저베이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요식이 이제 성립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식이 이제 그 의미에서 중요한 식이고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은 이 우리가 F뉴라고 하는 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델뮤 A뉴 빼기 델뮤 A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4차원 EM 필드의 4차원 다이버전스가 바로 전류다. 그게 바로 맥스웰 방정식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즉 맥스웰 방정식 자체는 4개의 복잡한 방정식이지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걸 맥스웰 방정식을 주는 라그랑지안 덴시티, 즉 라그랑지안은 흔히들 이제 운동 에너지 빼기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위치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요 커런트 곱하기 벡터 포텐셜이 되고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요 항이 됩니다. 그래서 EM 필드 텐서를 두 개를 곱한 거와 그다음에 J 곱하기 A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월러 라그랑지 이퀘이션을 써서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그게 이제 요식입니다. 그럼 요식이 이제 일단 요게 대해서 한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구한 거고, 그럼 이 입자에 관한 라그랑지안 덴시티는 또 우리가 페르미온에 대한 라그랑지안을 또 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복잡하지만 그때 이제 이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I psi 감마 뮤 델 뮤 psi 마이너스 m psi 바 psi 이런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이 psi는 이제 페르미온을 나타내는 그 하나의 그 페르미온 필드가 되고요. 여기 4개가 있는 거는 2개는 이제 스핀 업 다운을 의미하고 요 3, 4는 이제 스핀 업 다운 중에서도 요게 반입자에 해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입자에 대한 어떤 존재를 예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역시 최소 작용의 원리를 써서 우리가 오일러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디락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죠. 디락 이퀘이션은 여기서 이제 유도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감마 뮤라는 건 하나의 그 파울리 스핀 행렬과 연결된 이런 4 곱하기 4 이제 행렬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심과 원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4 곱하기 4 행렬을 의미하는데 요게 이제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가 그 아시겠지만 이게 SU2 그룹의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SU3 그룹에서도 사실 이게 연관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파울리 스핀 매트릭스가 여기 이제 나온다. 그게 이제 감마의 행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전자기 필드에 대한 라그랑지안이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고, 즉, 요 부분은 이제 입자와 반입자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술하는 게 바로 이제 페르미 디락 방정식을 유도할 때 생기는 그 페르미온 라그랑지안입니다. 그래서 I psi 감마 델 뮤 마이너스 m psi 바 psi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고 했죠. 그럼 실제로는 이건 이제 요 라그랑지안과 요 에너지와 이제 요 에너지를 합쳐야 되는 거니까 즉 어떤 광자 에너지와 이 전자와 반전자 에너지를 합친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에너지를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합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로 한번 달라진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여기 이제 델뮤가 돼야 되는데 델뮤라고 제가 안 쓰고 D뮤라고 썼죠. 이 부분을 D뮤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 D뮤라고 썼냐 하면은 요건 이제 델뮤라 쓰면은 이 라그랑지안 덴시티가 하나의 그 토탈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토탈 에너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일종의 그 보존되는 그 양이라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라그랑지안, QED 라그랑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QED 라그랑지안이 보존이 되려면은 이게 그냥 미분이 되면 안 되고 이걸 D뮤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는 원래 델뮤에다가 I 곱하기 어떤 전하량 곱하기 이 포톤 필드, 즉
벡터 포텐셜이 들어가는 거죠. 이 포톤 필드를 빼줘야 되는 요 값이 되고요. 요걸 우리가 그 코비리언트 디레버티브, 즉 공변 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집어넣은 어떤 공변 미분을 이제 해줘야지 요 라그랑지안 이제 불변이다,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럼 게이지 변환은 뭘 의미하느냐 도대체? 게이지 변환은 쉽게 생각해서 이런 그 입자의 어떤 위상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자 같다면 전자, 혹은 양전자는 양전자의 어떤 위상이 있죠. 위상이 있는데 항상 그 파동함수는 우리가 파동함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크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위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A 플러스 BI 이런 형태의 어떤 복소수를 가지는 거죠. 복소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복소수의 어떤 그 위상을 바꿔준다는 얘기는 이게 복소 평면에서 보면 하나의 특정한 이 점이 됩니다. 근데 요거의 위상을 바꿔준다, 요걸 세타만큼 각을 돌려준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얘기는 요 세타에 해당하는 2의 I 세타라는 어떤 복소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요 앞에다가 즉 Z를 곱해주면 되는데 Z가 2의 I 세타를 의미한다, 그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2의 I 세타를 곱해주면 복소 평면에 이게 이렇게 회전 변환을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 2의 I 세타라는 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요거를 우리가 n번 했다는 거는 요걸 n번 했다는 건 요거 코사인 n 세타 플러스 I 사인 n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 바퀴 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그래서 이 세타가 n번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뭐 드모아브르 정리라고 하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회전과 관련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회전 변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소수를 곱해줬다는 게 파동 함수를 회전시킨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반입자는 즉 사이 프라임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켜 준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이때 이 포톤 필드는 어떻게 회전되냐면은 얘는 이게 세타가 충분히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델 뮤 세타, 즉 세타의 어떤 미분을 이렇게 더해주는 의미가 됩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게이지 변환이라는 건데, 즉 게이지 변환이라는 건 요 세 개를 동시에 이제 해준다는 얘기가 되고요. 즉 요것만 해줘도 사실 우리가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이런 물리학적 시스템에서는 요게 자동적으로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하나의 동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 조건들이. 그래서 요것만 해줘도 요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실험적으로 입증한 실험이 이제 아라노프 범 이펙트라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라그랑지안 덴시티를 결과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변환을 의미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ED 라그랑지안 is invariant under gauge transform.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항상 게이지 변화를 한다는 게 뭐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변환을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뭔가 양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변하지 않는 양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라그랑지안 밀도가 되는 거죠. 라그랑지안 밀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하 자체도 총 전하량도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 게이지 변환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걸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게이지 변환이라는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복소수를 곱해주는 거죠. 즉 크기가 1인 복소수를 곱해주는 건데, 즉 위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 I 세타 X라고 해서 이게 만약 어떤 이 세타가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면 공간의 함수가 아니면 우리가 이걸 글로벌 U1 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U1 게이지. 그런데 여기 X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이걸 로컬, 즉 국소 U1 게이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입자의 위상을 이제 변화시킨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타는 임의의 어떤 스칼라 함수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 전자기하학에서 배울 때는 이 게이지 변화를 어떻게 배웠냐면은 우리가 어떤 스칼라 포텐셜, 즉 어떤 전압 같은 전이차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이 세타 x의 어떤 시간적인 미분에 대해서를 빼주면 되는 거고, 벡터 포텐셜 같은 경우에는 이 세타 x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이제 더해준 그런 값이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그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즉 전기 포텐셜과 자기 포텐셜에 대해서 어떤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자유도를 주는 게 바로 이런 그 게이지 변환이라는 얘기고, 게이지라는 값이고, 우리가 뭐 만약 우리 어떤 이 두 사이의 어떤 축전기 사이 전압을 측정할 때 요 전압차가 이제 3볼트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 우리가 처음에 이 그라운드를 어느 지점에 놓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요 측정 지점이 1볼트면은 이건 이제 4볼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측정 지점이 만약 2볼트라고 측정이 처음에 됐다면은, 그 다음엔 이게 이제 5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이지 눈금 자체가 어디가 그 베이스냐에 따라서 이 측정 값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인 값 자체는, 물리적인 측정 값은 요 차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 게이지에 따라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준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그 측정자에 보면 게이지가 쭉 있죠. 게이지가 있으면은 처음에 2가 측정되고 이제 5가 측정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1이 측정되고 4가 되는 그 측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도가 있는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값 자체는 요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상쇄돼 가지고 이제 둘 다 같은 값을 준다, 그런 의미로 일단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 포텐셜 자체에 어떤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상대론적으로 4 벡터 형태의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렇게 A미 플러스 델타 뉴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런 거 왜 U1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이런 복소수 크기가 1인 복소수를 곱해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요 게이지 변환이라는 게, 요 복소수를 곱해주면은 요거는 요거 세타라는 어떤 각을 가지는 요 복소수를 만약 그 어떤 n번 이렇게 혹은 a 여기다가 a승을 했다 치면 요걸 a번 뺑글 돌렸다는 얘기죠. 이 a 세타를 했다는 얘기는 요 복소수 요 로테이션을 a번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a라는 게 이제 요 유언 그룹의 제너레이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a가 1이면은 한 번만 로테이션, 세타만큼 한 번만 로테이션을 한 게 된다. a가 2면은 이렇게 두 번 돌린 요 각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그 구형의 어떤 대칭을 가진 이런 그룹을 우리가 U1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U1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U1 시메트리에서 우리가 그 게이지 변환을 하면은 요 A라는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U1 그룹을 만들면은 EIA 세타 X 요걸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반입 푸사의 반은 요거에 그 대가 연산하는 거죠. 일종의 그 반입자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요게다가 이제 마이너스 EIA 세타 요걸 이제 곱해주는 게 됩니다. 그다음 벡터 포텐셜은 역시 이렇게 이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EI 세타 X를 우리가 U 세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세타가 충분히 작으면 1 플러스 요 첫 번째 항 테일러 전개한 IA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라그랑지안 같은 걸 계산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라그랑지안 밀도가 이제 불변하기 때문에 즉 유언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라그랑지 밀도를 이렇게 잡으면은 그 우리가 그 푸사이 프라임 즉 게이지 변환한 요걸 계산해 보면은, 즉 d 프라임 뮤의 푸사이 프라임 x를 계산해 주면은 요건 이제 정의대로 하면 d 프라임은 요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요걸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요 EIA 세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변환하기 전에 그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있으면 U 세타, D, U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걸 하면은 즉 E의 IA 세타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E의 IA 세타가 튀어나오고 D 뮤 사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제 E의 마이너스 IA 세타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 없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변환되기 전에 게 이제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EM 필드 텐서 자체는 이게 벡터 포텐셜이 이제 미분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정의에 따라서 뮤 A 뮤 이런 식으로 정의에 따라서 벡터 포텐셜을 미분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그 변환에 대해서 서로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변환에 반응하지 않고 요걸 이제 이런 공변 미분 형태로 이렇게 D를 그 미분 노테이션을 쓰면은 요거 라랑자 밀도 자체가 이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이제 불변하다는 걸 쉽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뭔가 불변하는 게 양이 있다면은 변환에 대해서 불변한 양이 있다면은 이게 바로 보존되는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노터스 시어렘이고요. 그래서 이 에미 노터스라는 그 독일의 젊은 그 여성 물리학자가 그 제안한 굉장히 중요한 그 대칭성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전하 보존과 연관이 된다. 전하 보존은 아까 제가 컨티뉴어티 이퀘이션과 연결된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온 게이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으로 이런 컨티뉴어티 이퀘이션도 만족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라그랑자 밀도를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유원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걸 가정을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그 포톤 필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전자기 힘이 매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페로미온의 경우 항상 이런 전자기 힘이 이제 매개된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유원 게이지 대칭성과 이제 관련이 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SU2 혹은 SU3까지 이제 이런 게이지 대칭성을 확대를 할 텐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힘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SU2 게이지 대칭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그 양력 아까 말씀드린 그 G 보존과 더블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SU3까지 만약 이걸 확장한다면은 그때 이제 글로온까지 들어오는 게 됩니다. 그럼 그 경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라그랑지안 덴시티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여러 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해당한 어떤 공변 미분 항이 있을 겁니다. 즉 페르미온 필드에서 우리가 그 공변 미분하는 그 항이 있죠. 그 항이 또 여러 가지 어떤 포스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칭성이 깨짐으로써 이제 힘이 들어와서 그 대칭성을 다시 만족시킨다. 그게 바로 이 게이지 이론의 핵심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어려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지난주에 조금 그 몸이 좋지 않아서 강의를 못했는데 아무튼 이번 주도 좀 이렇게 초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앞으로 계속 또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